개장 직후보다는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폭을 키워냈지만 1%를 넘지 못하는 상승, 이 정도 상승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코스닥도 1.2%에서 상승폭을 크게 키우지 못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렇게 제한적인 상승 보이는 게. 원래 시장은 하락은 짧고 굵게 강하게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임팩트 있죠. 그 하락장에 대한 경험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상승장은 꾸준하게 완만하게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15포인트 상승은 전날 60포인트 하락에 대한 일반적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뭐 사는 거는 보류겠죠, 당연히. 어떻게 팔아요, 지금? 마이너스 40%가 찍히고 있는 계좌인데. 지금은 아니고요. 저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을 어떤 부분에서 판단하냐면 지수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2,480포인트입니다. 2,480포인트가 깨지면서 추세가 일시적인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깨졌죠? 당연히 이미? 깨졌죠. 어제 깨졌죠. 네. 그러면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가 단기 흐름에서 순간적으로 깨는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의 흐름이 이 가격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재상승이 나타나냐, 다시 반락하느냐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반등은 상승은 완만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15포인트, 뭐 내일 1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2,480포인트까지 가격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2,480포인트 부근에서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끌고 갈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어제에 비해서 네. 크지 않다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러한 장이 지금까지 몇 수십 년을 걸쳐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하락은 짧고 굵게, 상승은 완만하게. 일반적인 장세의 성격입니다. 요새 MZ세대들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부장님 이렇게 역사는 얘기하잖아요. 반복되고요. 네. 주식시장도 반복됩니다. 그래요?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작가님이 이런 사자성어를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마부작침 아시는 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아세요. 역시 우리 어르신. 도끼를 가라. 도끼를 가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쓰죠? 예. 거의 한 아니 5년 근데 이거 만에 한글로 들으면 아실 거예요. 도끼를 가라. 바늘을 만든다. 그쵸. 우리 김대중 교수님 모르는 척 하시는데요. 전 같이 전혀 안 모릅니다. 엮이시려고. 낙장불입 정도라. 요런 이제 단어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것처럼 네 분이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좀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뜻을 전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투자 전략하면 너무 좀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포트를 이런 종목으로 이런 업종으로 대응을 하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염정 교수님부터. 네,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금 보유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 시기죠. 없어요. 현금 없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현금을 마련할 시기는 사실 좀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트 내에서 여력이 없을 텐데 그래도 저는 조금이나마 만약에 조금 뭐 보합이라든지 조금 오른 종목들 군에서는 현금을 조금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좀 반등장이라고 할 경우 지금 시장은 주도 섹터가 없어요. 네. 지금 한 두어 달간 주도 섹터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나타날 때 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예, 여기서 이제 반발을 할 수 있는 분들 꽤 생길 것 같고요. 우리 테이버 교수는 또 어제 바로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네. 또 사셨어요 혹시? 일단 먼저 요거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10시까지 빠지다가 10시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왜 10시에 반등을 했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에나 차트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 에너 차트 한번 열어보세요. 10시에 에나가 다시 한번 강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러 대비로 급락하면서 에나가 148엔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에나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다시 미국 채권 선물 시장 열어보시면은 미국 채권도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채 기준으로. 네. 무슨 소리냐? 지금은 매크로예요. 매크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매크로가 돌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어제의 하락, 오늘의 흔들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은 신용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 한 급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앞으로의 컨디션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수출이 증가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을 보유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현금이 많습니다. 저는 네.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 전에 미리 줄여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왜 현금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6개월, 1년 뒤에는
왜 내가 지금 채권이 없지라는 말을 할 때가 올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주도 업종, 국내에서는 주도 업종 수출이 늘어난 업종을 사셔야 될 거고 글로벌로 보신다 그러면은 채권 비중도 한 20-30% 정도는 포트에 조금씩. 보유를 하셔야 된다. 저는 핵심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라요. 왜냐하면 반대요? 지금 주시장은 금융시장, 그러니까 자금시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요동치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자금시장의 흐름은 뭐 채권 다 아실 거고요. 환율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순서를 보면 채권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 그다음에 상품시장, 그다음에 선물시장, 주시장입니다. 네. 주시장이 가장 작습니다. 조금하죠. 채권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네. 이게 혼란이 카오스거든요. 그러면 채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장중에 4.88까지 갔다 4.73으로 끝났거든요. 네. 미 10년 국제금리가. 그러면 이게 4.5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시장이 안정화될 때. 이게 약간 진짜 나이대별로 투자의 성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 고수는 좀 적극적으로 막 임하는 스타일이고 네. 좀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우리 김대중 고수님은 시장을 오랜 기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불나방처럼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담보해서 가야 된다 이거죠. 안정보다는 리스크 제어죠. 이게 바로 연륜에서 오는 바이브다. 그렇죠. 우리 그런가요? 김정혜 교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타 방송에서 지난주가 한 2주 정도 네. 계속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주식을 좀 한 반은 줄여라. 네. 그리고 얘기한 게 가장 큰 게 유가하고 이제 국채 수익률인데 네. 유가가 저는 92불 가면은 목 치고 내려올 것 같은데 이 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빨리 안 내려올 수 있네요. 92불 보자. 결국 내려왔죠.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채 수익 10년물이 4.8 갔잖아요. 오늘 네. 내려왔지만. 그래서 보면서 요거 때문에 못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또 느낀 건 뭐냐면은 아까 여기 얘기했는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4.5까지 가야지 안정화된다.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어드바이스하는 입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개인 투자 입장이 되면은 아까 제가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N을 봐야 된다. N이 이제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그 딱 사랑스러운 되면은 눈빛으로. 그게 되면은 그때 나도 들어간다. 그 종목들을 골라서. 네. 근데 그렇게 종목을 고르고 그 타이밍에 10시에 딱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잖아요. 이 얘기 그쵸. 듣고 들어갈지 오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거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네. 그러나 전체적인 장에서의 리스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 보더라도 오늘 바로 액션을 못 한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다 수렴되고 나서 다음 주 나가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은 안정되려면 아까 4.5까지 아니더라도 좀 더 안정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고수들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는 단기 플레이의 비중이 저 같으면 한 20-30% 가져간다 하면은 네. 그거는 오늘 저도 들어갔죠. 만약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들어갔죠. 어저께 못 들어가더라도. 네. 근데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없었으면 그건 자기 책임인 거지. 그동안 지난주 보수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렇죠? 못 팔았어요. 자기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 탓이오를 해야 아니,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봐야지.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네네. 것이냐.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4.78 될 때 리스크다 그러면은 그거 갈 수 있는 확률도 열어놓고 현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 갔다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네. 좀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이 알고 있는데 그 종목이 매력적인 게 왔어. 그럴 때 시그널이 약간 N저 같은 게 N저가 목을 쳐서 내려오면은 개입이 됐든 뭐였든 간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올 수 있다고 보는 네. 건데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플레이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얘기하든 다 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네. 않은데 잠깐 한 번 발언 기회 더 드리겠습니다. 엔화의 접근으로 시장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안 된다. 이쪽은 안 된다. 140엔에서 148엔까지 갈 때 네. 일본 증시가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네. 해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의 변화가 미 국채와 연동된 이종 통화의 흐름입니다. 어제 유로화도 강세로 진행됐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미 국채금리 10년 수익률로 4.5 이하로 내려갈 때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4.5 이하로 내려갔을 때. 네. 국내 기준 딱 두 가지죠. 근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네. 한 번에 확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부담 없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안 돼요? 내가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주식이 올라갈 것을 예상됐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지. 네. 앞으로 계속해서 빠져서 나눠 사겠다? 이건 잘못된 논리죠. 분할 사서 매수를 올라가구나. 지금 폄하하시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마디만 네. 한마디 안 말씀드릴게요. 우리 끝내지 말죠. 그냥 아, 쭉 해요. 네. 만약에 배고픈데. 만약에 4.5가 왔는데 네. 그때 딱 장 보면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올라서 못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렇기 있죠.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알겠습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기 김대중 교수님이 막 시장에서 100이 움직이는데 네. 본인은 20 움직이고 저기가 2를 움직이면은 네. 2 갖고 짤랑짤랑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장은 안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의 파워에 의한 거니까 네. 여러 의견이 교차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밤샘 토론 한번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분 함께 모여서 밤샘 토론하면 저희 한 8시간을 거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현금 보유 50%, 손절 라인 10에서 15% 철저하게 지켜라. 김대중 고수는 하락은 짧고 굵게, 상승은 완만하게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고 2,480부근에서의 판단을 해라. 염정 고수는 실적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새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또 테이버 고수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이슈 정리했는데 오늘 채팅창도 뜨겁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